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에 다뤘었던 보정 컨텐츠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물 사진을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미 많은 강좌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걷어내고 실제로 제가 보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전문적인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게 좀 실무에 쓰이는 툴들, 그리고 주파수 보정 방법과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를 이용한 보정 방법까지 크게 3가지 정도의 보정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하셔서 인물 사진을 보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포토샵은 2020 CC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영어 버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한국어 버전을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오기만 하셔도 피부 보정을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려드릴 부분들은 포토샵에 있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피부 보정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은 크게 3가지 정도, 많게는 4가지 정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많이 아시는 것들이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패치 툴, 3번째로는 도장 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언스플래시에서 라이센스가 프리인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그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 보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좌측에 힐링 브러쉬, 이 반창고 모양 툴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개의 차이점은 이제 위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하는 이 힐링 브러쉬 툴은 내가 복사할 영역을 굳이 정해주지 않아도 트러블이 있는 부분에서 바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주변 내용을 인식하고 피부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피부에 확대했을 때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브러쉬 크기도 조절해 주시고요. 잡티가 있는 부분에서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별다른 조작 없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트러블이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그 바로 밑에 있는 복구 브러쉬 도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찍으시면 이렇게 Alt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데 사용할 소스점을 정의하십시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근처에 있는 내가 복사해 올 깨끗한 피부의 영역을 직접 선택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역을 당겨오는 거죠. 이 2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내용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바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자동으로 내용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같이 복사된다던가 아니면 주변이 잘못 인식돼서 피부가 뭔가 이질감이 드는 보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을 하고 싶다, 좀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당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힐링 브러쉬 툴에서 아래에 있는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영역을 당겨서 보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도장 툴인데요. 여기 좌측에 이 도장 모양, 도장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힐링 브러쉬 툴이랑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원하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찍어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 불투명도의 영역입니다. 불투명도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5%로 되어 있죠. 이게 100%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보시면 도장을 100%로 하면 디테일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시고 도장을 여러 번 찍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도장 툴 같은 경우에도 복구 브러쉬처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복사할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수정을 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마우스나 저처럼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장 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잡티 같은 거나 피부의 결, 혹시 이제 울퉁불퉁한 걸 잡아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이 점 단위의 보정에 조금 더 강하다면은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면적 단위의 보정에 조금 더 강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툴, 바로 패치 툴입니다. 패치 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좌측에 있는 이 패치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영역을 잡아 주시고 주변의 다른 부분을 이동해 주시면 깨끗한 부분을 당겨 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영역으로 당겨오게 되는 거죠. 이 패치 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작업이 빨라요.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도장 툴이 면적 단위에서 조금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치 툴 같은 경우에는 면적 영역 단위로만 보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면적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넓은 범위를 잡아서 패치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트러블을 잡을 땐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노가다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잡티, 트러블, 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힐링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제 피부가 올그락불그락 조금 톤이 안 맞는다 싶을 때는 도장술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 전체적인 면적을 빠르게 보정을 할 때는 패치 툴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스킬인 영역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주파수 분리법이라는 방법인데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른 영상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빠르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정할 원본 사진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 사진을 2번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하시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복사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총 2번 복사가 됩니다. 보시면 우측 하단에 레이어 1, 레이어 1 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이름을 좀 바꿔두도록 할게요. 레이어 1은 Low로 바꿔주고 레이어 1 복사를 High로 바꿔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꿔드린 거고요. 작업을 하시고 손에 익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바꾸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로우로 바꿔져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에 필터에 들어가셔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반경, 레디우스 값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레디우스, 반경 값이 낮을수록 피부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면서 보정이 되고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많은 피부 보정을 원하신다 그러면 레디우스 값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레디우스 값이 높을수록 보정 전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값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3에서 7 사이의 레디우스 값을 주고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 정도의 레디우스 값을 주고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반경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표면상으로 달라 보이진 않지만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끄면은 살짝 부드러워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로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먹이고 나서 바로 하이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적용에 대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두 번째 레이어의 영역을 로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혼합 블렌딩 모드를 빼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을 그 다음에 오프셋을 128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색의 사진이 나오게 돼요. 이 사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측 하단 표준이라는 블렌딩 모드를 선형 라이트, 리니어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보정을 하지 않은 원본과 같은 모습의 사진이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디테일들, 이 피부 보정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다시 로우 레이어로 내려갑니다. 로우 레이어로 내려가서 보정을 하실 건데 좌측에 있는 올가미 도구 라쏘 툴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단에 보시면 패더라고 있어요. 이 패더라는 값이 처음엔 0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패더가 무슨 의미냐면요. 패더가 숫자가 낮을수록 이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피부 보정을 했을 때 부자연스럽게 선이 끊어지는 느낌이죠. 그 부분만 보정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더 값을 높여줘야지 경계가 많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 패더 값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사이를 두는 편이에요. 또 너무 높은 패더 값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음영의 구분을 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다 뭉개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패더 값을 2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더 값까지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 라소 툴을 잡아져 있는 이 영역, 그리고 이 영역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돌아가서요, 반경 레디우스 값을 다시 잡아줍니다. 기존에 낮게 잡은 거는 저희가 주파수 분리를 위해서 낮은 수치를 잡았지만, 여기서는 레디우스 값이 높을수록 보시는 것처럼 많은 보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도자기처럼 밀 때는 이 레디우스 값을 많이 높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정 값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부톤 보정을 위해서 15 정도의 수치로 가우시안 블러 값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소 툴을 가지고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면 되는데, 빠르게 하시기 위해선 필터의 위쪽에 보시면은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이전에 사용했던 효과를 다시 하게끔 단축키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컨트롤 시프트 F였나 다른 거였는데 단축키 변경을 해서 컨트롤 F로 바꿔줬습니다. 본인한테 편하게 맞는 단축키로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라소로 잡아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컨트롤 F로 했으니까 컨트롤 F를 계속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F를 통해서 영역들을 감싸주시고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은 피부가 말끔하게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 분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마친 레이어들은 다시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 E를 통해서 병합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보정이 완성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주파수 보정을 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패치 툴, 도장 툴,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큰 트러블이나 아니면은 조금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보정을 해주시고 나서 주파수 분리법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울퉁불퉁한 뭉개짐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이 주파수 분리법 이후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초벌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영상으로는 많이 업로드가 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크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모공이라던가 죽은 깨, 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워주기 편한 방법인데, 별도의 이름은 제가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B 브러쉬 툴을 불러옵니다. B 브러쉬 툴을 불러온 상태에서 Q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퀵 마스크라는 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배경 레이어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피부를 보정하고 싶은 영역을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하실 부분은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100%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 선택하고 Q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0을 누르시면 불투명도가 100%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100%로 꼭 바꿔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정을 할 부분을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할 영역을 피부 선택을 해주고, 모든 선택이 끝났다 라고 하시면 다시 Q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색칠한 부분만 선택이 돼서 영역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할 거냐면요, 이쪽 필터에 올라가서 노이즈, 요 세 번째 먼지와 스크래치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반경, 라디우스 값과 한계값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위에 있는 반경은 높이 올릴수록 피부가 밀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단점은 너무 레디우스 값만 높게 되면은 질감과 경계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반경 레디우스 값을 적당히 잡아주시고, 밑에 있는 한계 값은 피부의 디테일이 조금 올라오게 해줍니다. 높은 수치를 올릴수록 보시는 것처럼 피부 디테일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조합을 이뤄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영역만 피부 보정이 진행이 됩니다. 비포 애프터만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시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전에 앞에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의 툴을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의 질감 정리, 톤 정리를 해주시고 잡티 정리를 해주신 후에 이 기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피부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보정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서 보정한 최종 사진입니다. 비포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피부가 전체적으로 정돈이 되면서 피부의 질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편하게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보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보정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시면서 배워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보정 방법들은 한 가지만 사용해서 보정을 하신다기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피부 보정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피부 보정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컨텐츠로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피부 보정 강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